이제는 제가 여기 행잉 플랜트, 우리말로 하면 공중 화분을 만드는 걸 이제 이렇게 키트로 하는 거 완성이 됐습니다. 이거는요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베란다 같은 데 이렇게 걸어 두셔도 되고요, 책상에 이렇게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. 저는 그 문 앞에다가 매달아 두기도 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다용도로, 특히 여기 집 모양으로 한 이유는 반려식물이라는 분위기에 잘 맞을 것 같아서 집 모양으로 고안을 했고요. 여러분들은 꼭 나무 소재 아니어도요, 행잉 플랜트 만들 수 있는 건 다양하게 있습니다.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고민도 해보도록 해요. 저는 지금 얼른 떠오르는 게 요르트 먹고 난 통, 또 물병 같은 거, 특히 요구르트 병 같은 경우에는요, 이물질을 다 깨끗하게 없애고요, 바깥에를 장식을 하는 거죠. 장식하고 이렇게 넬솔 흙이라든지, 그때는 넬솔 흙이 아니어도 됩니다. 꼭 공중 화분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. 그래서 구멍을 좀 뚫고 그냥 일반 흙으로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가까이에 둔다면 식물이 없는 공간보다 식물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가지고 치유라고 하기도 하죠. 저도 식물이, 눈을 떴을 때 식물이 가까이 있을 때는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은 원예 치료, 뭐 힐링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코로나19가 이렇게 극성일 때는 특히 뭐 반려동물도 좋지만 반려식물을 하나 정도 우리 곁에 두고 관리를 해보는 거는 우리 정신 건강에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가족에게도 큰 기쁨을 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? 이거는 제 생각에는 물 칙칙칙 분무기로 뿌려줘도 되죠. 다육은 물을 아주 많이 먹는 식물은 아니거든요. 다육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잎이 두껍단 말이에요.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는 식물이라 우리가 물을 막 자주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어도 됩니다. 그래서 칙칙칙칙 분무로만 해도 충분히 물을 충분히 물을 먹는 아이예요. 그래서 관리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반려식물에 대한 정보를 좀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여기 한 봉지에 두 개가 나오는 분량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나무 화분이 아닌 다른 건 또 뭘 할 수 있지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마침 가지고 있는 양말목으로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 봤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심어 보려고 해요. 어떨까요? 여기 해서 이렇게 매달아도 충분히 또 반려식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 만드는 법도 알려드리면 좋은데요. 또 이게 꼭 양말모가 아니어도요, 또 우리가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 중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얼른 떠오르는 거는 청바지의 포켓 부분만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화분으로 응용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뭐 넬솔 흙이 있으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요, 여기 양말모 화분을 먼저 만들고, 이건 정말 행잉 플랜트에 딱 최적화되어 있는 모양새죠. 그래서 여기에 다육을, 아까 준비해 놓은 다육을 한번 심어 볼까 해요. 한번 심어 볼게요. 요 나무 화분에 심는 거를 떠올리시면서 복습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여기 나눠 놨던 게 있죠. 그래서 동글동글
공처럼 동글동글 하진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. 그래서 이게 풀 기운이 있습니다. 그래야지 이게 굳었을 때 흩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요. 이게 실은 기와장 같은 데다가 탁 붙여도요. 나중에 굳으면 안 떨어집니다. 이게 되게 장점이 있어요. 그죠? 유리 재질 이런 데는 잘 붙질 않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. 근데 예를 들면 창살, 우리 전통 창호지 발랐던 창살 그 문에 문살이 있잖아요. 그런 걸 응용해서 할 때도 이게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웬만한 데에는 나무 액자 같은 데다가도 이렇게 해도 떨어지지 않고요. 되게 쓰임새가 많은 흙이랍니다. 당연히 단점은 일반 흙보다는 값이 좀 나간다는 거죠. 그렇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는 흙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작은 활동으로도 공간에 활기를 좀 준다고 할까요? 네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쉽게 반려식물을 두고 치유가 힐링이 되는 그런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멍을 좀 뚫는 느낌으로, 왜냐면요 뿌리 아까 왜 다육을 뿌리 흙을 뚫어 놓은 걸 여기 그대로 넣을 거거든요. 말 그대로 다육을 유지해 주는 흙이잖아요. 그죠? 네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털어놓은 게 있어요. 그죠? 이렇게 하고요. 이렇게 식물을 해줄 겁니다. 저는 이 상태에서 그렇게도 해보고 싶어요. 막근이라고 있잖아요. 이 상태에서 친친친 감는 거예요. 쭉쭉쭉쭉 감아서 이렇게 뭐 빽하게 감아도 되고 약간 보여도 괜찮거든요. 왜냐하면 이 흙은 바스라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 끈으로 친친 감고요. 이런 식으로 줄을 매달면 또한 행잉 플랜트, 공중 화분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실을 한번 막근이라든지 못 쓰는 끈 종류 가지고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끈 같은 것도 버리지 마시고 이럴 때 한번 응용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이렇게 해서 막 감아도 될 것 같죠. 아니면 또 그 청바지 같은 거 자투리천을 잘라서 그냥 바느질을 덤성덤성해서 얘를 탁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또한 매다는데 충분히 하고요. 그때는 저는 물을 준다면 물에 풍덩 한번 빠뜨렸다가 그대로 걸어둬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요렇게 상태 됐으니까요. 물론 이거 해보니 다양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. 그죠? 요 상태에서 뭐 집에 있는 실이라든지 끈 같은 걸로 감아서 줄로 매다는 그런 행잉 플랜트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양말목으로 화분을 만든 걸 심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청바지에 포켓 부분만 잘라가지고 이걸 슉 넣어서 매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정말로 화분 형태를 천 가지고서 쓰지 않는 천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도 화분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 만들어 놓은
만들어 놓은 양말목에다가요 이렇게 딱 화분을 감쌌습니다. 어때요?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나요?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본 거는 넬서울이라는 조금 특수한 흙을 가지고서 동글동글하게 빚어가지고 가운데를 이렇게 파가지고요. 털어놓은 다육을 심어서 뿌리를 잘 감싸가지고 나무 화분에다가도 심어보고 이렇게 양말목 화분에다가도 심어봤습니다. 얘네들은 이름 그대로 행잉 플랜트니까요. 이렇게 매달아서 공간을 꾸밀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또 반려식물로서 우리 곁에 두고 다육이 이렇게 잎이 두껍다 그랬죠.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우리가 관리하기가 되게 쉽거든요. 그래서 가까이 두고 한 번씩 분무기로 칙칙칙 물도 뿌려주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우리 업사이클링이라고 했습니다. 이 나무는요 자투리 나무를 활용한 거예요. 자투리 나무라는 거는 다양한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버리는 게 있어요. 그것도 모아서 버릴 때 돈이 드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좀 살려서 다양한 화분이라든지 생활용품 이런 거를 저는 고안해서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한 게 이게 나무 화분입니다. 그래서 영어로는 스크랩 우드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검색하실 수 있다면은 스크랩 우드, 자투리 나무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핀터레스트에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 길이 보시면은 이런 아이디어도 있구나. 실제로 또 행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걸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. 반려식물 하나 정도는 우리가 곁에 두고 요즘같이 코로나19가 극성일 때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나무라든지 이런 식물을 가까이 두고 하는 거는 우리 정신건강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업사이클링으로 할 수 있는 걸 제가 소개하는 게 식물로 하는 거는 많이 해보질 않았는데 제가 이게 식물을 다루다 보니까 다루면서도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. 또 살아있는 식물이잖아요. 그래서 애정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직접 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도 있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성취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돈을 주고 사서 예쁜 화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다육 모종을 사와가지고 흙을 빚어보고 또 이렇게 나무 화분을 만들어 보고 또 생활에서 쓸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서 되살려서 쓸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거 만들므로 해서 그 가치를 알고 또 나오는 쓰레기들을 좀 더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고 하는 것도 되게 가치 있는 일이지 않을까. 요즘같이 또 우리 다 같이 쓰레기를 줄이는 거,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시대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또 누구나 우리 환경은 누구의 몫이 아니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저는 업사이클링 생활용에다가 초점을 좀 맞춘 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
이런 자투리 내지는 생활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되살림하는 이런 운동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체험을 하시면서 그 마음을 공감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만들어졌고요. 여기 만드는 거에 대해서 팁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. 첫째는 이제 뭐 식물은 저희가 잘 나름 선별해서 보내드리는 거고요. 흙을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제가 해보니 질척여 가지고요. 좀 다루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포장된 흙이 동봉된 흙을 통에다가 담으시고 반죽할 곳에 물을요 50cc 조금 안 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50cc 좀 안 된다는 뜻은 일회용 컵에 커피컵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게 140cc예요. 거기에 3분의 1 정도면 충분하더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아까 50cc에서 약간 남겼는데 보니까 일회용 컵 한 3분의 1 정도면은 충분히 반죽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오늘 또다시 좀 알게 됐고요. 물을 너무 많이 넣지만 않는다면 약간 질척여도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물을 모자리면 조금 더 넣어도 좋은데 너무 많이 해보니 물이 막 이렇게 따로 막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반죽을 할 때 물량이 50cc는 넘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. 그리고 또 요령이 아까 제가 공처럼 동글동글하게 빚었잖아요. 그게 여러 번째가 해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. 그 공은 공 모양 같이 생긴 거에다가 가운데를 좀 판다고 해야 되나요?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육을 흙을 틀어내고 나면 아래 뿌리가 있잖아요. 그 뿌리를 잘 감싸기 위해서 이렇게 굴 파듯이 이렇게 가운데를 팠던 겁니다. 그래서 그 뿌리를 흙 틀어낸 뿌리를 거기에 딱 담고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다독여 가지고 뿌리를 딱 감싸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화분에다가 딱 넣어서 이렇게 화분에 넣어서 손으로 특히나 이 천으로 된 화분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모양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. 여기 화분도 넣고 나서 손으로 살짝 눌러주시면요 됩니다. 그래서요 이렇게 제가 또 만드는 거랑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 설명하는 거랑 조금 해보시면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참고로 하셔가지고요. 특히 제가 해보니까 흙반죽이 좀 잘 돼야겠구나 하는 걸 여러 차례 이제 경험에 의해서 좀 터득이 되는 부분을 아까 제가 물 50cc 이상은 좀 쓰지 마세요 하는 그 팁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맨손으로 이렇게 반죽하듯이 했는데 일회용 비닐 장갑 같은 거 끼고 하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나무를 이렇게 순간 접착제로 했습니다. 그죠? 순간 접착제는 지금 어린이들이라든지 하실 때 좀 부모님이 옆에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접착제가 손에 묻고 하면 좀 불편하니까 그 바르는 걸 면이 좁진 않습니다. 그죠? 주로 바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잖아요. 연결 부분. 그러니까 충분히 바르시고 붙여주시고. 저는 아까 순서가 그랬어요. 요 앞에 여기 나무 직사각형 그죠? 요 직사각형 나무에 요 정사각형 두 개를 먼저 붙였어요. 그리고 나서 요 몸체 집 모양을 붙여도 되고요. 저는 요 디귿자 모양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밑판을 먼저 붙였어요.
밑판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집 모양체를 갖다 붙였는데, 순서는 제가 볼 때는 1번을 여기에 두시고요. 요 정사각형을 붙여주시고, 그 다음에 몸체를 붙이시고, 그 다음에 밑판을 붙이셔도 됩니다. 근데 제가 조금 전에 해보니까요, 디귿자형으로 하고 난 다음에 밑에 몸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디귿자를 먼저 만들고 바닥재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 모양 몸체를 붙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혹시 집에 도구가 있다면 전 여기에 채색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멋진 걸기를 쓰셔도 좋고요. 여기에 뭐 창문 하나 그림을 그려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저는 여기에 제가 안 쓰는 매니큐어가 있거든요. 매니큐어로 뭐 도형 같은 거라든지 좀 여기 창문을 하나 낸다든지 여기 창문 하나 낸다든지 그렇게 한번 장식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. 왜냐면 여기에 마침 집 모양이니까 좀 약간 장식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리고 또 이거 어떻게 식물이 자랄까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.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요. 이 상태에서도 식물이 쑥쑥 자랍니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 가끔 분무기로 물을 좀 주시고요. 하면 얘네가 쑥쑥쑥 자란다는 거 그 정보를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다육이 안 자라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멋진 반려식물로 우리 곁에서 우리랑 같이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이제 포인트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참고로 하시고요. 나무 화분을 조립도 해보시고 흙을 반죽도 좀 해보시고 그 흙에 나물에 다육을 가운데 파서 뿌리를 잘 감싸 가지고요 나무 화분에다가 넣어주시고 손으로 몇 번만 눌러주시면 여기 완성이 된다는 거 잘 유념해서 한번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